안녕하세요, 책바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압생트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압생트를 직접 마시면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압생트를 마시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디카프리오랑 조니 뎁이 마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압생트를 마시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그냥 마시는 겁니다. 압생트 병이 여기 앞에 있는데요. 여기 앞에 보시면 이게 도수예요. 그래서 55라고 써 있는데, 압생트는 보통 한 45도에서 높게는 이제 한 90도 정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진짜 이런 55도짜리 술을 한 잔 마시면 거의 이제 소주 석잔이랑 비슷한 알코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진짜 이렇게 높은 도수를 누가 먹지?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저희 손님들 중에서도 압생트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렇게 원액 자체로도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지 제가 셀프로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보시면 압생트는 투명한 연두색인데요. 일단 향을 한번 맡아볼게요. 일단 진한 알코올 향이 나고요. 허브의 향도 납니다. 맛은 좀 달큰한 느낌이 있어요. 달큰하고 진짜 아니스의 풍미가 느껴지고 식물 같은 느낌이 나고요. 쉽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치약을 먹는 것 같다 하는 화한 느낌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는 압생트를 마시는 두 번째 방법을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방법의 이름은 트레디셔널 프렌치 프리퍼레이션 이라는 방법으로, 프랑스에서 시작하는 그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흐나 드가, 고갱 같은 예술가들이 소위 이 두 번째 방법으로 마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재료는 압생트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압생트 파운틴이라고 해가지고 물을 이제 떨어뜨리는 기구인데, 이따가 사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잔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걸 압생트 스푼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스푼인데 이제 고흐의 얼굴이 그려져 있죠. 여기서 압생트 회사들이 이제 고흐를 마케팅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각설탕 이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프렌치 메소드 마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처음에 압생트를 어느 정도 따라주고요. 그리고 그 위에 압생트 스푼을 올려놓습니다. 각설탕을 올려놓고요. 압생트 파운틴 밑에다가 대고 여기다가 이제 물을 조금씩 떨어뜨리면 돼요. 설탕이 다 이렇게 녹을 때까지 물을 드랍을 시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압생트를 조금 더 희석을 시키고, 그리고 차갑게 먹는 걸 선호해가지고 얼음을 하나 넣어서 드립니다. 한번 두 번째 방법으로 마셔보도록 할게요. 향은 첫 번째랑 이제 아무래도 유사하죠. 맛도 비슷합니다. 근데 확실히 나아진 것은 첫 번째로 마셨을 때는 그런 알코올 향이 조금 더 세게 나는데, 두 번째로 마신 방법은 어쨌든 알코올 도수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조금 더 그 허브의 본연한 맛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설탕이 물과 희석돼 가지고 조금 더 달큰한 느낌으로 마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압생트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설탕과 물에 희석시키는 프렌치 메소드로 마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압생트를 마시는 첫 번째 방법과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보시면 외관만 보더라도 색깔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먼저 기존의 압생트는 투명한 연두색인데, 두 번째로 마시는 압생트는 이렇게 색이 뽀얘졌어요. 이 현상을 바로 루시라고 합니다. 루시 현상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하자면요. 루시는 프랑스어로 명확하지 않은, 수상한 이란 뜻을 가진 단어라고 해요. 본래 투명한 색상이 불투명하게 변하는 것과 맥락이 맞닿은 단어라고 볼 수 있죠. 압생트가 물에 희석되면서
물에 녹지 않는 아니스가 용액에서 떨어져 나와 구름이 퍼지듯 색이 흐려진 것이랍니다. 그래서 압생트뿐만 아니라 라키와 우조 같은 아니스 향을 가진 다른 술들도 비슷하게 루시 현상이 발생한답니다. 우리가 루시 현상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게 있죠. 이전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보으나 마네, 드가 같은 그림을 보면 압생트가 모두 이런 색깔이 아닌 뿌연 색깔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말인즉슨 옛날 그런 화가들도 이렇게 압생트를 원액으로 마신 게 아니라 물을 섞어서 마셨던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토탈 리퀄리스에서 디카프리오가 출연한 그런 랭보라그 폴 베를렌이 압생트를 마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들도 이제 희석을 해서 먹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는 실제 그런 역사를 잘 고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두 번째 방법인 프렌치 메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압생트를 마시는 세 번째 방법인 보헤미안 메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헤미안 이름만 들어봐도 아시다시피 히피 같은 느낌이 있죠. 보헤미안 메소드의 탄생지는 체코라고 합니다. 1990년대부터 그런 체코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압생트를 마시는 방법을 프렌치 메소드보다는 보헤미안 메소드를 많이 알고 계세요. 그 이유는 보헤미안 메소드가 프렌치 메소드보다 마시는 방법이 조금 더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마시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불을 끄도록 할게요. 먼저 잔에다가 압생트를 붓습니다. 그리고 각설탕을 잠시 압생트에 담글게요. 압생트 스푼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일게요. 압생트가 들어있어서 설탕이 타고 있죠. 이것을 압생트 위에다가 붓습니다. 불이 붙기 시작하죠. 그리고 압생트를 물을 넣어서 끕니다. 이 설명은 이제 불을 켜고 나서 할게요. 보헤미안 메소드가 그런 프렌치 메소드보다 그 사람들한테 더 알려진 이유는 아무래도 자극적인 그런 불을 이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압생트의 강렬한 이미지를 이제 느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랑도 맛이 차이는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 방법은 이제 압생트에다가 이제 불을 붙여서 조금 더 탄 느낌이 있어서 압생트의 그런 고유한 맛을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어서 바텐더 입장에서는 사실 세 번째 방법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압생트를 마시는 방법을 크게 세 가지 이야기했죠. 첫 번째로는 그냥 샷으로 마시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프렌치 메소드, 압생트 파운틴을 이용해가지고 물을 드롭시켜서 마시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 체코에서 탄생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압생트를 마시는 방법으로 각인이 된 보헤미안 메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조금 더 재미난 콘텐츠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